문해모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었습니다. 여건이 그러그러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질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기억이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마당이 있는 집에 살 때 마당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많았던 건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나 나가볼까 오랜 시간을 머무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고기를 굽거나 잡초를 제거하거나 햇살이 좋은 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때 말고는 그다지 마당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게으른 편이라서 마당에 잡초들이 무성해져도 모르는 척하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엔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아껴주지도 않았던 마당에 뭐 그리 추억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몇 년 살다 보니 그 작은 마당이 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햇살 내린 작은 마당에 잘 가꾸진 않았지만 작은 꽃나무들이 마당가에서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내 마당에 들어왔는지 모를 잡풀들도 여기저기 끈질기게 자라납니다. 어떨 땐 그 잡풀들이 피워낸 손톱만한 보라색 꽃이 내가 애써 심은 꽃보다 예쁠 때도 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을 넘어와 자리를 잡은 잡풀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이름을 아는 잡풀은 민들레 정도입니다. 꽃이 핀 마당엔 벌도 많이 날아듭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나비도 간혹 꽃을 찾아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내다볼 때 큰 길이 보이거나 자동차가 보이거나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들이 조용히 저를 반기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안정을 주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꽤 큰 자목련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에 앉아서 커피향과 싱그러운 풀내음, 새소리를 즐기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원할 때 온전히 나를 위한 바깥 공간이 있다는 게 마당이 주는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곁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결핍이 선명해지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아파트에 사는 게 보통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에 있는 집에 살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뒤적거리다가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마당과 너무나 많이 닮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이 정돈되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은 게 제 마당과 너무나 닮아서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과 느낌을 더듬어 그림을 그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은 이렇게 색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쏟아져서 날카로운 윤곽과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림은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터치가 문질러지지 않고 선명함을 유지하면 생생한 느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깔아두었던 붉은 밑색이 칠의 틈새 틈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그 틈새의 붉은 밑색을 되도록 많이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 밑색이 완성 단계까지 남아서 다른 색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남아서 대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색의 활용폭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 색 위에 덧칠된 색들이 색점과 색면을 이루면서 최대한 화사한 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통 기억은 윤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된 장면은 늘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조차 예쁘게 포장되기도 합니다. 기억 속의 마당은 이것보다 더 화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화된 기억에 모자라지 않을 만큼 선명한 빛을 쌓아갑니다. 아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만나면 강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듬뿍 받아서 화창한 느낌을 표현하려면 수도 없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강하게 만나게 됩니다. 제 기억과 느낌에 충실하게 표현하다 보니 어느새 너무 어수선해져 버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만나는 색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화면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화사하면서도 강렬하고 풍성한 느낌을 표현하면서 화면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이 그림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암이 뚜렷하고 그 뚜렷함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명암을 쫓아 그리다 보면 형체가 무너지고 형체를 쫓다 보면 그림이 딱딱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상충되는 요소들을 화해시키고 어우러지도록 절충점을 찾아가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하건 외국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건 규격화된 콘크리트 건물에 층층이 사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나 봅니다. 게다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것도 그런 시각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는 주거의 편리함이라는 건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인 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외국의 아파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세가 되어버리면 비판의 목소리도 작아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도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수가 동의해서 비판이 희석되어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꽤 오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게 되는 날이 온다면 옛날보다는 좀 더 자주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당에 잡초들도 좀 더 자주 뽑아주고 때도 자주 입혀주고 싶습니다. 좀 더 자주 사람들도 부르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하면서 마당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